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송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MC빈 배소빈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수도권 대표론을 강조하며 야심차게 출마 선언을 한 후보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윤상현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네. 윤 의원님은 지금 수도권 대표론 그리고 덧셈의 정치를 앞세워서 지금 당권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 정치펀치는 처음 모시는데 네. 처음 왔습니다. 네, 근데 진짜 저희가 왔어야 모시려고 되는데.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네. 제가 이제 무소속에 오래 있었고 그렇죠. 네. 네. 또 우리 문재인 정부 네. 좀 무자비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거기서 재판, 네. 정치적인 기소 그렇죠. 또 재판한다고 해가지고 예. 네. 좀 조용히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거 다 클리어가 된 이제 상황이죠. 다 클리어돼서 지난달에 그렇죠. 이제 대법원 무죄 다 아, 끝났어요. 예.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즘 이제 출마 선언하시고 바쁜 예. 나날들 보내고 계실 텐데 예. 저희 정치펀치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겸 그리고 후보로 나선 각오 한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아유, 윤상현 의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에 무소속 참 오래 있었고요.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 기소, 또 재판 그런 게 모든 게 이제 일단락됐습니다. 이제 다시 정책 동면 상태에서 벗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이 중국 사람들은 꼭 그 새해 인사를 하면은 네. 네. 꽁시 파차이, 오. 꽁시 파차이. 오, 해가지고 발음이 이제 너무 좋으신데요. 돈 많이 버세요. 부자 아, 되세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정말로 올 한 해 부자 되시는 어.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네. 제가 올해로 정치 시작한 지 한 20년 가까이 아, 됐습니다. 그러시죠. 네. 20년 좀 안 됐는데 네. 그러면서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네. 야, 20년 전에 한국 정치 또 네. 대한민국, 네. 지금의 한국 정치 대한민국을 생각하니까 예. 정치가 더욱더 황폐화됐어요. 아, 그렇죠. 또 그리고 대한민국이 더욱더 분열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역시 정치가 바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정치 역할을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정당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당권 경쟁에 나가는 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네. 정당을 바로 세워서 네. 정치를 바로 세우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을 아. 완전히 보존시키자. 그렇죠. 예, 이런 생각으로 나섰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런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당 대표 출마하시면서 수도권 대표론을 얘기하셨는데, 네. 예. 근데 처음에 당 대표 출마 회견은 경북 구미에서 하셨어요. 구미였습니다. 그래서 왜 구미에서 하셨는지 좀 일단 궁금합니다. 구미가 저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네. 인연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희 부친께서 네, 공군사관학교 나오셨어요. 아. 저희 어머님이 의성분이신데 예. 네, 네, 두 분이 첫 신혼 살림을 네. 네. 그 구미 금오산 아, 네. 공군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초급 장교 시절에 이제 그 통신 장교를 하셨어요. 오. 네. 그때 어머니께서 저를 수퇴하셨다고. 아하. 그래서 구미는 저하고 아주 인연이 있는. 아, 구미 아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네. 구미를 간 게 네. 박정희 정신을 좀 일깨우고 상기시켜요. 네.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적인 문제의식을 가진 네. 지도자였고 네. 또 혁명적인 경제 변혁을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에서 부를 일궈냈고 네.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거든요. 네. 정말로 혁신적이고 진취적이고 전략적인 지도자였어요. 음. 그래서 박정희 정신을 일깨우러 갔어요. 왜? 예. 우리 국민의힘 현재의 모습이 네. 한마디로 영남 자민련 수준입니다. 네. 영남 자민련. 예. 수도권의 의석수가 거의 없어요. 네. 우리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전선이 낙동과 하우까지 내려가 있어요. 아하.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더라면 이건 통탄할 일이에요. 아하. 진취적인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아. 낙동과 하우가 아니라 한강 전선으로 빨리 진격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아하. 네. 우리 당 지도부가 네. 너무 영남권에 머물러 아, 있다. 너무 안주하고 머물러 있다. 있다. 그래서 박정희 정신을 일깨워서 저 윤상현과 함께 수도권에서 사랑받는 네. 수도권에서 강한 정당을 만들어보자. 아하. 그런 메시지를 전하러 네. 구미까지 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전당대회 후보로서는 처음 이렇게 모셨는데요. 처음입니다. 예.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좀 어떤지 좀 잘 알아야 앞으로 좀 나아갈 방향도 네, 예.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위기라고 볼 수 국민의힘 있을까요? 상황은요.
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네. 이렇게 우리가 영입해서 대통령 후보로 모신 것도 대단히 위대한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아, 그렇죠. 어. 당과의 인연이 없었죠. 네. 당과의 정체성도 따지지 않고 오직 승리 가능성을 보고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올인했습니다. 네. 정권 개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정권 개최는 아직도 아니죠. 네, 네, 그렇죠. 국회는 여전히 네, 국회는 여전히 민당이 압도적인 네, 그 집권 의석수 야당이라고 때문에 하죠 지금. 대통령의 국정의 어젠다, 개혁을 드라이브를 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위기입니다. 네. 특히 그런데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 네. 아니면 도와줘야 된다. 최근에 네.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견제해야 된다는 그 여론 지지율이 55%예요. 아. 전 깜짝 놀라서 55%. 네. 근데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된다. 예. 이게 41.4%. 아이고 아직 MZ 세대한테 크네요. 물어봤더니 MZ 세대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도와줘야 된다. 20%밖에 안 돼요. 오. 아. 20%. 네. 예. 그러면은 우리 MZ 세대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까지 우리를 지지해 줬거든요. 네. 근데 MZ 세대가 우리 곁을 떠나갔어요. 음. 또 수도권 민심도 좀 떠나가고 있는 중이고. 네. 야, 중도층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네. 내년 총선 승리가 어렵지 않겠나. 아.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다 얘기합니다. 네. 저도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통령 생각하면 짠합니다. 네. 한번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야, 사실상 대한민국 우파 정부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과거의 역사를 네. 한번 보면요. 우리 박근혜 정부, 네. 이명박 정부, 노태우 정부, 전두환 정부, 박정희 정부 거의 성공한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어떻게 성공시켜야 되느냐 이 네. 문제 결국은 우리가 정당의 혁신부터 해야 된다. 우리 아, 국민의힘의 네. 혁신. 제가 그래서 당대표 출마한 겁니다. 현재 우리는 위기입니다. 아, 어.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의원님께서는 출마하시면서 윤심파리 같은 거 하지 마라. 네. 자생력으로 싸우자 했는데. 자생력으로 싸우는 네. 겁니다. 근데 일단 우리 의원님은 친윤입니까? 비윤입니까? 저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친윤 이상의 진윤입니다. 진윤. 진윤. 그러니까 마크도 제가- 많이 도와주셨죠. 아, 많이 도왔죠. 네. 사실 네. 저를 캠프마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당시 재판 중에 있었고 아하, 네. 예. 사실 저는 이 친윤 이상의 네. 찐윤이라고 할까요? 네. 아, 네. 찐윤. 찐윤. 네. 찐윤. 네. 근데 저는 그거 구구절절히 대통령 관계를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안 싶지가 하시는 않아요.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아니 왜 대통령을 파냐 이거 왜 대통령한테 부담 드리고 왜 대통령이 공정한 경선에 뛰어드느냐 아, 그렇죠. 하느냐 공정한 경선을 이 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만드냐 윤심팔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자생력으로 쓰라는 겁니다. 아하. 윤심팔인지 네. 이 김장년대로 이게 장심팔인지 헷갈려요. 솔직히. 장심팔이요? 내가 윤심팔인지 장심. 아니 나는 그게 네. 정치라는 게 아니 자기의 자생력으로 크는 거지. 아, 네. 자생이고 자강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게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든 뭐 만나든 그걸 가지고 떠벌 필요가 뭐가 그렇죠. 있습니까? 네. 아, 예.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네. 네, 의원님께서 이제 이번에 내세우신 공약이 세 예. 가지입니다. 예, 예. 첫 번째는 덧셈의 정치 실현, 예. 두 번째는 이익 집단이 아닌 이념 정당 구축, 세 네. 번째가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구성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덧셈의 정치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자면요. 덧셈의 정치가요. 저희는 우리 당이요. 뺄셈의 정치의 DNA가 너무 강합니다. 아하. 한번 보시면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네. 이것도요. 결국 탄핵에서 얻은 결과는 뭡니까? 무지막지한 문재인 정부를 태동시켰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완전히 네. 무너져 버렸습니다. 네. 결국 박 대통령을 민주당하고 이 손을 잡고 가세해서 탄핵의 결과는 대한민국을 망쳐나게 냈다. 네. 그렇죠? 그 뺄셈 정치 한 예죠. 네. 또 저 같은 사람 친박이라고 해서 공천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당 의석수가 103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103석. 네. 민당 의석수가 180석 이상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180석. 결국 친박 공천 학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네. 뺄셈 정치의 DNA 네. 결국은 우리 당과 대한민국을 망쳤다. 네. 왜 우리는 덧셈 정치의 DNA를 못 가지고 있느냐? 아. 좀 덧셈을 하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도 원팀이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네. 상생하고 화합하고 나가야 된다. 네. 이게 아니면 우리는 죽는다. 사실 작년 3월 9일 대선에서 이겼습니다. 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뛰었거든요. 원팀이 됐어요. 그렇죠. 이제 근데 외부에 지금 있는 안철수까지 안철수까지 다 끌어 그것도 들어왔죠. 제가 한 겁니다. 아하.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단일화 과정에서요. 야, 단일화 과정에서도 두 분의 관계를 제가 처음 네. 초석을 놨고요. 네. 그리고 사실 안철수 대표도 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 원래는 4월 7일, 재작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네. 합당에 돌입했는데 네. 제가 합당을 늦추라고 했어요. 합당을 아. 하지 말자. 아, 그리고 안철수 대표한테 국민의 당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거기서 대통령 후보로 나가라. 아하.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일단 당의 외연 확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일화를. 아하. 하지 그게 더 효과적이다. 그게 훨씬 더 정권 교체에 대한 최고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 아하. 저희 제안이었고 네. 예. 안철수 대표도 그걸 받아들였고 그래서 합당을 우리가 네. 의도적으로 지연시켰고 네. 이 단일화하고 다 된 다음에 우리가 합당을 한 거고요. 네. 그런 맥락 속에 제가 이제 두 분 우리 윤석열 네. 후보 안철수 후보하고의 만남도 제가 아, 만들었고 그러셨군요.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네.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윤석열 후보께도 딱 양쪽에 네. 두 날개가 있어야 된다. 일단 안철수 네. 그리고 상징된 중도 네.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로 네. 중된 젊은 좀, 네. 이 두 날개가 있어야 선거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다음 대표가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총선이고 네.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또 중요한 게 수도권 중도층 있지만 네. 그 사람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 공천을 어떻게 해야 달려 있는데 공천 문제 승리하는 공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공천해가지고 지금까지 승리 한 65%의 승률이요. 아, 네. 모르시죠, 배 부장님? 네, 어떤 공천? 제가요, 네. 2014년 한나라당 사무총장 때, 네. 박근혜 정부 때, 그 당시에 4월 26일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급작스럽게 떨어졌죠. 아, 그렇죠. 그래서 6.4 지방선거와 7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라는 이제 대통령 명령에 따라 사무총장을 지명했습니다. 아, 네, 네. 그때 730 때 15개 국회의원 네.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제가 공천심사위원장이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처음 시작하니까 4대 11이었어요. 아. 4대 11이었는데 결국 11대 4로 바꿨고요. 아, 그렇군요. 작년 6월 1일 네. 날 지방선거 할 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7군데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공천심사위원장. 아, 그렇죠. 맡으셨었죠. 안철수 우리 대표를 분당 갑에 공천을 해요. 그렇죠. 그때도 7개인데 5개를 이겼어요. 아하. 승률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은데요? 굉장히 높죠. 3분의 이상인데요? 제가 왜 공천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공천 탈락이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무려 4번입니다. 낙선 1번이고요. 네. 그래서 공천 탈락을 해봤기 때문에 공천 준역성을 너무나 잘. 네. 이기는 공천이 뭔지를 압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도상으로 이게 하는 네. 공천이 아니라 네. 공천이라는 건 이기는 공천을 해야 네. 되고요. 또 둘째로 지역 맞춤형 공천을 해야 되고요. 아, 셋째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맞는 된다. 공천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제가 그 한나라당 시절에도 이 사실 저도 친박이었지만은 친박 이 실세 네. 분들의 어떤 압력이 많이 왔습니다. 아, 그렇죠. 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네. 왔는데 야 이런 식의 공천을 하면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럼 그렇죠. 그때 직을 걸어야 됩니다. 음. 저는 그때 직을 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무총장을 딱 이기고 사퇴해 버렸는데 네. 결국에서는 결국 11대 4의 승률을 가져왔거든요. 아, 네. 그래서 공천이라는 것은 네. 일단 공천을 하는 공천심사위원장이 전체 판을 알아야 됩니다. 네. 강단이 있어야 돼요. 강단. 그렇죠. 자결직을 던질 강단. 어. 그리고 이 공천을 하면요. 공천이 실패했을 경우에 우리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난 21대 공천 엉터리였잖아요. 네. 제가 무소속에 한참 있으면서 그 당시에 정양석 사무총장한테 형님 사실 공천조사 특별위원회 만들어라.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같이 정말로 공천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네. 한번 백서를 만들자. 그러면 공천에 관계된 당 대표부터 공천심사위원장, 사무총장, 부위원장, 김세현 5명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한 공천을 어떻게 했는지 샅샅이 밝히면 검사가 치주하듯이 하면 네. 그 답이 나온다. 그래야 그것을 네. 반면교사로 당원들한테 아. 보여줘야 된다. 네. 그래야 어떤 공천의 잘못, 부조리를 네. 없앨 수 있다는 게 저희 신념인데
진짜 공천은 어려운 게 사실. 아, 그죠. 아, 어렵죠. 사실은 인사가 어려운데. 제일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공천의 아픔을 가진 사람이 가장 공천을 잘하고 사실. 네. 그래서 정말로 그게 고난도 정치 게임입니다. 아, 근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이기는 공천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아. 대통령하고의 이 갈등, 예. 어떤 그렇죠. 이 그런 게 그쪽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음. 어떤 이런 잡음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강단도 있어야 돼요. 2016년에 예. 그 공천 진박 공천과 예, 예. 그다음에 네. 그 옥새 파동 예, 예. 아 이것 때문에 졌잖아요. 그럼 완전히 졌잖아요. 졌습니다. 압승할 분위기가 압승할 3패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은 참 이게 한 줌의 이 권력이라는 게 네. 별것도 아니거든요. 네. 당시 친박 핵심들 뭐 그러니까요. 친박 간별사 하지 그 않았습니까? 간변사까지 나왔죠. 저도 친박이었지만 저도 공천 탈락이 됐잖아요. 사실 보면 그렇죠? 저도 친박 핵심이었지만 탈락이 됐는데 네. 지금 와서 보면은 어떤 생각이면 야 권력에 좀 겸손할 것. 아. 우리가 좀 더 그렇죠. 예. 권력에 겸손한 이 겸손한 바탕에 서로 권력을 나눠 가질 것. 그렇죠. 그게 이제 원팀 정신이야. 네. 그게 덧셈의 정신이다. 아. 뺄셈의 정신에서 너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 사람을 공천 탈락시킬 때 네. 이게 큰 네,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우연히. 얘기는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네. 이기는 공천에 자신 예. 있다 네, 네. 이런 말씀이시고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반등. 사실 대통령이 너무 전면에 나섰어요. 도스태핑. 아. 그래서 도스태핑 하면서 이제 MBC 기자 그 네. 사태와 더불어서 이제 좀 뒤로 물리신 게 훨씬 더 네. 낫고요. 네. 지지율 반등이라는 게 결국은 정무적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네. 정무적인 감각. 네. 그러니까 이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왔으면 안 됩니다. 아, 제가 박근혜 정부 네. 때도 보면요. 당정청 네. 제가 보이지 않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네. 했거든요. 1년 반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사람은 새벽 4시부터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실무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메시지 전파도 하고요. 네. 내부 조율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여기도 일단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총대 매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총대 매는 사람. 예. 총대 매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 총대 매는 사람은 너무나도 어리숙한 윤핵관들. 이게 정말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네. 총대를 매는 건지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총대를 매는 척하는 건지 모를 아, 정도. 윤핵관들이 너무 나서서 그때 그게 무능했다. 결국은 아. 이 대통령의 지지율 이 하락의 아, 문제가 큰 된다. 요인이었다. 네. 오히려 윤핵관들일수록 대통령의 선거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네. 먼저 선당후사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성이 있다. 네. 그래서 정말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총대 매는 사람이 필요하다. 네. 둘째, 당과 용산과 네. 대통령실이죠. 네. 정부에 보이지 않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컨트롤 타워 기능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다. 당에 있어야 되는 당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당 지도부의 어떤 메시지 관리가 안 됩니다. 예. 네.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당심 100%의 룰 개정을 네, 네. 솔직히 현장에 나가 보면요. 엄청나게 그 요구가 강합니다. 당원들이 전부 100%로 해달라는 겁니다. 아, 네. 예. 솔직히 네. 당원들의 요구가 강해서 했는데 아니 당 지도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은 그게 꼭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거냐? 아. 사실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아. 그 특정이 누군지 아시죠? 네. 유승민 의원께서 자꾸 자기가 당한다. 네. 라는 그 이미지를 만들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 이미지를 만들고 그 프레임을 만드는데 당 지도부가 탁 벌컥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비당원을 위조해서 당 대표가 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네. 누가 말했는지 말씀을 네. 안 하겠습니다. 당원 포비아가 당 대표가 됐어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네. 이런 어떤 메시지 관리, 야 이런 메시지 관리했을 때 아니 대통령 지지 반대하겠느냐. 아. 당 지지율 떨어진다. 네, 결국 네, 네.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수도권 민심을 네. 아는 민심에 이렇게 예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춘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그렇군요. 솔직하게 그게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대통령한테 할 말씀을 해야 되거든. 네. 과감하게 당과 어떤 민심의 요구 이런 네. 얘기를 전해야 돼요. 네. 그럼 대통령하고 두터운 신뢰, 소통이 전제가 돼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저것도 전부 다 생각해 보면은 야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네. 야 누가 나서야 되냐? 네. 네. 나설 사람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네. 진정으로 우리 대통령을 좋아하고
정말로 뭐 제가 우리 진짜 형님으로 모시기 네. 때문에 사석에서 그런 식으로 내가 정말 저분을 성공시키고 싶다. 네. 난 그 일념으로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뭐 이 경선룰 예. 그 변경 이 예. 과정에서 사실 꼴대 옮기기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당원 100% 그다음 결선 투표 이 모든 게 아까 말한 대로 유승민 의원이나 비윤 후보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그러니까 많았는데. 나는 그래서 룰 개정에 신중해야 된다. 네. 이제 당원들의 요구가 강한 건 사실이지만 네. 어떤 당이라는 게 민심의 그 어떤 이 파도 속에 떠 있는 배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가 룰을 18년 동안 했어요. 네. 그 민주당은 민심이 25%예요. 네. 그러면은 그게 개정한 이유는 네. 당원들의 요구예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누구야 그 우리 김은혜 네. 전 우리 의원하고의 네. 그 6월 1일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네. 경선에서 졌어요. 네. 그 당시 룰이 5대 5였어요. 네. 5대 5였는데 네. 역선택 방지 조항도 없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와서 뽑을 수 있어. 그리고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 현역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5%또 이게 감점도 있었어. 아, 네. 네. 이런 정말로 누구한테 좋은 조건이었냐? 아. 유승민 의원한테 좋은 조건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도 8% 이상 차이로 이겼어요. 네, 네. 김은혜 의원이. 네. 그래서 5대 5를 하든 7대 3으로 하든 유승민 네. 의원은 안 돼요. 아하. 명확하게 안 돼요. 네. 그런데 룰 개정한 게 꼭 유승민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냐 그렇게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비춰졌어요. 비치게. 네.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판단이 안 되는 전략적 거예요. 판단이 여기가 잘못됐다. 아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 부장님 제가 나선다는 거예요. 네. 아니, 세상에 7대 3 룰로 해도 이길 수 있고 5대 5 룰로 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자꾸 자기가 아하. 진 이유가 그 네. 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룰을 네. 앞장을 파놨어. 네. 야, 자꾸 자기가 윤석열 정부로부터 박해받는 이미지를 만들어. 아하. 피해자 이미지. 그 프레임에 왜 우리 지도부가 흠뻑 빠지냐 이거라. 친윤들이 거기에 그러니까요. 빠졌다. 이 아. 전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전략이 안 되냐? 왜 그런지 아세요? 솔직하게 이분들의 이 지역구가요. 공천 이꼴 당선된 텃밭이기 때문에요. 아. 솔직히 한번 보세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 네. 지도부에 있는 분들. 전부 다 공천 이꼴 당선되는 텃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처절한 어떤 민심의 흐름에 대한 전략적 정무적 판단 네. 이거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있어요. 네. 아. 또 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그런 판단력을 보완시켜 줘야 되는데 네. 제대로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네. 보다 보면 자꾸 친윤들이 자기들 이외의 사람들 쳐내려고 하는 뺄셈의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 예. 나는 지난 요번에 나경원 의원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네. 나경원 의원 솔직히 우리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네. 물론 이제 본인이 네. 당대표 출마 결심이 있었다면은 예. 그 두 가지 직책을 네. 맡지 말았어야죠. 아, 또 물론 일설에는 그렇죠. 본인이 음. 원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당대표 경선에 나갈 생각이 그걸 맡지 말았어야 됩니다. 네. 아. 근데 최근에 이제 뭐 본인이 저출산 고령화 네. 부위원장 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네.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실하고 이렇게 어떤 네. 이견이 이렇게 갈등이 네. 있었습니다만은 아니 주변에 있는 의원들의 그 행태, 네. 야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몰아쳐야 되는가? 어. 네. 이게 뺄셈 정치 DNA예요. 네. 솔직하게 아. 본인이 판단하게끔 냅두는 거예요. 네. 네. 솔직히 나경원 대표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판단할까 저는 보여요. 네. 솔직하게 어떤 판단을 할 건지 저는 느껴요. 어떻게 어떤 하실 것 판단? 같습니다. 그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막 그 친윤 뭐 관계자들이 나와서 몰아가잖아요. 네. 반윤 이미지. 그럼 반윤 이미지를 자기가 본인이 나오잖아요. 그럼 반윤 이미지를 갖고 나오는데 아. 엄청난 부담이 될까? 그렇죠. 실제 반유는 아닌데. 아닌데. 근데 이렇게 비치게 그렇게 된 거지 비춰지게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작동되는 데서 의원들이 막 뺄셈 정치를 밀어내잖아. 아. 나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네. 나는 이런 DNA를 꼭 혁파시키려고 네. 나가는데 아하. 이러면 이 당이 못 서는 거예요. 아, 예. 그렇죠. 나경원 의원 본인이 판단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네. 본인이 알아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 오늘도 그 말씀하셔요. 네.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셔요. 그분이 그래 반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대표 선거에 나가시겠어요? 대표를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답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몰아치잖아요. 네. 과거 우리 당에 있었던 사람들 몰아치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막 상대를 몰아쳐 내밀어 버려. 이런 뺄셈 정치 아니다 이거. 네. 나경원 자산이고 우리가 같이 네. 갈 예. 우리 보배예요. 우리는 원팀이에요. 예. 네.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나경원 의원도 뭔가 좀 판단이 조금 미흡했고 또 친윤들도 너무 배타적으로 한다 예, 이렇게 예, 볼 예. 수 있겠네요. 예, 예. 아, 네. 네. 그럼 이제 다른 후보들 얘기 나와서 좀 네. 얘기를 해보죠. 예, 예, 이거 예. 지금 보면 김기현 의원은 오래전부터 김장연대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일부 쪽에서 그 김장 맛없다, 뭐 아, 그게 그러니까 누가 먹냐, 나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정말 또 그 아니, 의원님 나는 텃밭연대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어제 했고. 오늘도 김기현 선배님 옛날부터 친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뭐 지금은 경쟁 관계니까 오늘도 껴안고 둘이서 먹는데 나를 껴안고 두 그래요. 번이나 껴안았어요. 네, 네, 근데 네. 나는 아니 왜 옛날에 껴안으셨어요? 10년 전에 네. 네. 제가 원내석 부대표하고 정책위장 했거든요. 그러시군요. 우리. 아, 예, 1년 동안 같이 네, 잘 네. 알거든요. 네. 사석에 네. 형동생하고 네. 그러는데 아니 나는 김장연대를 보면서 네. 야 맨날 김장, 김치 냉장고. 정말 이게 무슨 소리야. 예. 내용이 없어요. 네. 솔직하게. 아, 그런데 이게 윤심 마케팅을. 근데 윤심 마케팅이 아니라 좀 장심인 것 같아. 아. 그리고 누가 후보인지 헷갈려. 장제원 의원이 오히려 누가 후보인지 못 갈려. 이 심지어 아. 우회 출마라는 도 우회 출마. 우회 출마. 어. 그래서 오늘도 조수진 의원이 한 말 했어요. 네. 누가 배추냐? 어. 누가 배추냐? 누가 배치고 누가 배치고 아니야? 아. 아 배치는 장제원 의원이다. 그러니까 누가 그럼 배추냐? 김기현 의원은 거기 고춧가루인가요? 그래서 나는 김장연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날을 세워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3월 8일까지 이렇게 가죠. 네. 그러나 이거는 공동선을 위한 거니까. 네. 그래서 김장연대 내용이 없다. 네. 이게 윤심이 아니라 장심팔이고 아. 솔직하게 누가 후보인지 네. 우회 출마인지 헷갈리는 아. 경지에 네. 왔다. 그래서 또 이 김장연대가 PK 연대잖아요 한마디로. 아 그러네요. PK 한 분은 연대고. 울산, 한 분은 그렇죠. 부산. 그리고 텃밭 연대잖아. 아하. 또 기득권 연대고. 어. 또 내로남불 연대. 내로남불 연대가 뭔지 아세요? 내로남불은 그 왜냐? 문재인 내가 정권인데? 수도권에 올라오고 그래도 못 올라오세요. 수도권 올라오라고 얘기하시죠. 이 두 분이 그래요. 네. 네. 작년에 제가 그 6월 1일 안철수 의원 공천심사위원장 할 때도 우리 김기현 의원께서 계속해서 안철수 의원 험지로 보내라고 했어요. 네. 험지로. 네. 근데 저는 험지로 보낼 수가 없겠더라고 솔직히. 음. 우리 당하고 단일화를 만든 자산이야. 네. 또 그분이 원하는 데가 있고 또 그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네. 분당갑에 가셨어요. 네. 예. 개항을에 가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내가 김기현 선배님한테 지난번에 출마 회견을 하셨잖아요. 선언을 했어. 대표가 되면은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을 만든대. 네. 그럼 수도권에 와라. 아,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한간 소리라고 그래. 한가한 소리가 그러시죠. 예. 그리고 내가 또 우리 장재원 의원 네. 제가 정말 애낍니다. 네. 요새 애끼는데 3월 8일까지 어쩔 네. 수 없는데 아니 장재원 의원도 네. 뭐라고 하냐면 이거 수도권 출마에 대해서 네, 폐륜이라고 폐륜적 그래. 발언. 또 허정성세라고 그래. 네. 근데 2012년 벌써 10년 네.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나라당 중진을 왜 이렇게 통탄한다고 그랬어. 네. 왜 수도권 왜 못 뛰어드냐 적진에 못 뛰어드냐. 네. 박근혜 비대위원장 종로로 뛰어들어라. 그렇게 공격을 했었어요. 예. 그랬어. 근데 지금 완전히 기득권에 갇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내로남불 연대다. 딱 그래서 네. PK 연대, 내로남불 연대, 기득권 연대. 근데 좀 친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친해요, 사실 친합니다. 근데 폐륜적 발언이다 이렇게 좀 센 그러니까 이야기를 세게 들으시면 발언을 해서 네. 네. 세게 발언을 해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딱 걸리는 거예요. 본인의 과거 발언에. 역시 과거의 어록들이 자기를 어록을 공격하는 옛날 조국을 때린다 이거처럼 그렇게 된 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과는 네.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수도권 그 대표론 또 수도권 출마론 얘기 꺼내시고 그래서 정치적 동지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단일화 얘기도 좀 얼핏 나오고 있는데 정말 유난 연대 가능하신 건가요? 저는요 우리 네. 안철수 의원 무소속에 오래 있었잖아요. 네. 네. 제가 4월 7일 재작년 그렇죠. 재보궐선거 때도 안철수 의원하고 김미리 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도 협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어떤 네. 이제 그 어드바이스 같은 네. 것도 해드렸고 또 그 다음에도 우리 서울시장 네. 우리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또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 문제 있어도 제가 네. 또 늦췄고 네. 시기 조정을 했고요. 네. 또 안철수 의원 대권 나가라. 아, 네. 나가야 되는 이유를 제가 또 설득해서 다 아, 했고요. 네. 또 안철수 의원께서 대선 출정 시 네. 유일하게 저 혼자 아, 네, 네. 갔었습니다. 아. 사실 우리 윤석열 후보도 모시고 갈까 하다가 네. 우리 저만 갔었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우리 윤석열 후보와 또 안철수 후보하고의 또 만남도 저하고 이제 이루어졌고 네, 그래서 네. 저는 어떤 그 외연 확장을 위해서 네. 일단 국민의당이 오랜 동안 있은 다음에 대선 네. 승리 후에 합쳐야 된다는 이제 전략적 네. 로드맵을 제가 네. 만들어서 그렇게 있고 또 저하고도 지금도 항상 우리는 동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수도권에 출마하자. 예를 네. 들어서 대표가 되려면 네. 적어도 수도권에 나오는 결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아, 네, 네. 2008년도에 우리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네. 울산 텃밭을 버리고 그렇죠. 네. 동작을에 나와서 맞아요. 그 당시에 정동영 의원을 꺾었어요. 그렇죠. 꺾었죠. 예, 이런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당 대표 출마하는 분들은 수도권에 다 나오자. 아, 네. 라는 선언문을 제가 쟤한테 딱 받고 네. 또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 네, 네. 생각이. 네. 그래서 이런 호흡이 잘 맞아요. 그래서 아, 그러시구나. 우리가 3월 8일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아. 어떤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자. 선의 경쟁을 하는 협력적인 네, 경쟁 협력적 경쟁. 관계에 아하.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수도권 선거가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서울시당, 인천시당 네. 신년 교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울의 의석수가 49석입니다. 네. 우리 국민의힘 의석수가 딱 8석입니다. 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텃밭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또 경기도도 59석이에요. 네. 59석 중에 국민의힘 의석수가 우리 총선 때 딱 7석. 7석. 52석은 저쪽이에요. 아. 또 인천이 13개 의석수인데 우리가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당시 네. 미래통합당 한 석이고 제가 무석 한 석. 어. 11개는 전부 다 민주당입니다. 네. 대전은요 8개 의석 중에 우리 국민의힘 의석수 한 없죠. 석도 없어요. 어. 그러면은 수도권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수도권 선거에서 이긴 적 솔직히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대 수도권에서 졌어요. 아. 2016년 졌고 네. 2020년 졌어요. 네. 여기서 어떻게 이기냐. 네. 정말 어려운 싸움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저같이 수도권에서 정말로 산전수전 네. 공중전 겪은 사람이 나와서 네. 정말로 이 참 싸움에 네. 능통한 네. 수도권 싸움에 능통한 사람이 이걸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저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게 있다. 아, 그렇죠. 네. 그런 근데 면에 있어서 저하고 이제 정책 동지고 그렇죠. 같은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 네. 예, 이런 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 나경원 의원 지금 뭐 출마하느냐 마느냐고 논란이 있는데 예. 출마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두 분? 유승민 의원이요? 유승민, 네. 나경원. 나경원. 저는 유승민 의원은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승민 의원이 정말로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공 또 대한민국의 성공을 바란다면은 출마를 접어주셔야 돼요. 아. 저는 강국히 호소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유승민 의원이 이 게임에 들어오면은 너무 당이 분열될 공산이 커요. 그러니까 잠시 멈춰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네. 있고 아마 저의 바람대로 될 거라고 봐요. 아. 그런도 상식 있고 네. 또 뭐 너무 대통령에 대해서 참 드센 아, 네. 이 날이 센 이제 비판을 하지만 그렇죠. 좀 도가 지나쳤어요. 너무 지나친 적이 네. 많지만 결국은 그분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하잖아요. 아, 안 그렇죠.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성공을 바란다면은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게임에 안 들어오는 게 네. 아하. 좋을 것도 그런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봐요. 아, 그렇군요. 나경원 부위원장. 나경원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네. 고민을 해보겠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 지금 내렸어요. 그게 예. 문제가 기후대사직은 아직 버리지 그렇죠. 않았어요. 네. 그게 정책 함의가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걔도 어떤 이 대통령하고의 어떤 이제 이 성공을 네. 누구보다도 바라는 분이에요. 네. 네. 그런데 너무 지금 막 반윤 이미지로 몰아가고 글쎄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야 모든 걸 던지고 나온다 하면은 너무 무책임하다는 또 평가를 받을 것 네. 같아요. 아, 그것도 반윤의 이미지가 찍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 선거운동이 될까? 너무 이미지가 급전직하될 글쎄요. 위험성이 있을까? 그래서 어허. 아마 저는요, 제 네. 판단은 아마 이 정부의 선거를 위해서는 결국은 그냥 본인의 현재 하는 네. 일을 하지 않을까. 어. 기후대사나 저출산 고령화 네. 연예 부위원장. 그것도 네. 물론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네. 또 임명권자가 사퇴를 받냐 받지 않냐 그거는 별개의 그렇죠. 문제죠. 또 그렇죠. 별개의 예. 문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아. 전략적 자산입니다. 저는 아. 나경원. 네. 그래서 그분이 정부의 선거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대로 그 측에서 일하지 않을까. 아, 대통령실도 지금 그 사표 수리했단 말이 없어요. 아, 예.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 예, 저는 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전당대 관련해서는 지금 지지율을 보면 네. 물론 이건 뭐 지지율이란 예. 건 뭐 예. 오락내락하지만 네. 현재 우리 의원님이 지지율로는 아직도 한 자릿수 조금 예, 예. 미미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저는 그동안 잊혀진 인물이었어요. 어. 이게 인지도 싸움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요. 솔직히 인지도 인지도인데 중요하죠. 만약에 박근혜 정부 10년 전에 있으면 제가 인지 최고였죠. 사실. 근데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누님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원이었다. 근데 아, 이제 누님이라고. 사석에서는 네. 사실 그런 말씀 안 드려요. 네. 사석에서 물론 박지만 회장하고 워낙 그렇죠. 친한 관계고 그래서 큰 누님을 생각하는데 예. 우리 대통령님은 이제 예의를 이렇게 예.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대통령님 이런 호칭을 쓰고요. 네. 사실 제가 그동안에 무소속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무소속 출마를 2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2016년, 2020년.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인 기소 재판하면서 이제 활동을 할 수가 그렇죠.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잊혀졌어요. 네. 그러니까 인지도가 안 되는 거라. 근데 네.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막 대통령 후보를 하셨죠. 네. 그리고 원내대표를 하셨죠. 이거라. 그래서 아. 일단은 지금은 인지도로 가는데 그 국민 참여 여론조사 하잖아. 네, 그렇죠. 우리는 당원으로 가잖아. 당원에 가면 또 다른 문제. 제가 좀 다르죠, 받은 당원은. 정보는 지지난주에 우리가 당 내부에서 이렇게 보면은 당원끼리 해보면요. 네. 책임당원 80몇 만이죠. 네. 83만인가 5만인가. 네. 거기에는 거의 독킹객기라는 이런 결과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네. 당원으로 갔을 때는 다른 문제고 당원 명부가 까일 때가 아마도 공개되는 시점이 2월 초 중순 되지 않을까. 아, 네. 예. 그때서야 진짜 당원들의 아, 진짜? 당심을 알게 되죠. 아, 네. 당심을. 지금은 일반적인 국민 참여 여론조사에서의 그죠. 여론조사의 지지도, 인지도 조사다. 인지도 네. 조사고 그래서 일단 이 후보가 네.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도가 이제 선명해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에 네. 이제 이 출렁출렁 거림이 있고 그제서야 이제 컷오프가 되겠죠. 아, 그렇죠. 컷오프를 통과하는 순간 그때부터 윤상현이 그렇죠. 보일 거다. 아, 그때부터 윤상현의 레이스가 네. 진짜 레이스가 아, 시작된다. 그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이제 한 20여일 후에 이제 보면 되겠네요. 네. 예.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야당 관련한 예, 이야기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이제 화요일이죠. 이재명 네.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당시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현장에 갔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 사실 우리 애국 시민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애국 시민분들하고 혹시 이제 개딸들하고 불상사 아. 이런 게 연어가 되고 그런 측면에서 애국 시민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네. 현장에 갔었습니다. 네. 갔더니 뭐 우리 측 인사들도 많고 저쪽도 그렇죠. 있었는데 네. 하나 특이한 장면은 막 국회의원들 막 40명 막 대동하고 가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야, 어마어마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우리 한번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거의 혼자 가시잖아요. 그렇죠. 측근 한 명하고 변호사 병풍 한 명. 없어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총력 병풍에 총력 병풍.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조폭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네. 당당하게 가겠다고. 네. 당당하게 가려면 혼자 가셔야죠. 그래요. 근데 여러 명 호위무사를 40여 명의 호위무사를 데리고. 그게 너무나도 기이한 장면이었어요. 네. 정말 어이가 없고 기이한 네. 장면처럼 보여졌어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 하셔놓고 묵비권을 행사하신 건 그러니까 그건 또 묵비권을 뭡니까? 행사하고. 그래서 저는 참 이 당을 사랑한다. 네. 민당을 사랑한다 하면은 당에 부담이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국회의원들 오지 못하게 하고 당 이름도 빼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결코 우리 당에도 좋은 건 아닙니다. 아, 이재명이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재명. 네. 민주당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제대로 서야 우리 국민의힘도 바로 그렇죠. 서야 돼요. 국정도 제대로 갈 수 예, 있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야당 대표가 이렇게 예. 기소된 건 참 초유의 사태가 아닐까 싶은데 예. 앞으로 이 검찰 조사 어떻게 좀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요 우리 그 단군 이래 정치인 중에 네. 이렇게 비리 의혹 종합 세트가 없어요. 다 선거법, 기억할 수가 없어요. 백현동, 대장동, 뭐 네. 그 변호사 비대나, 대나, 성남 FC 네. 후원금 의혹 또 뭐 그 법화 이게, 네, 이게 뭐 너무 많아요. 많죠. 근데 정말 많아요. 이 성남 FC 제 3자 뇌물인데요. 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한번 보면은 이게 네. 명확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권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 청탁이 뭐냐? 명시적인 청탁이 아니에요. 묵시적인 청탁이죠. 묵시적인 청탁이고 제 3자인 누구야? 우리 최순실. 아, 거기에 최순실 씨가 말. 말뭐를 받았다는 네. 거예요. 그게 대가로 갔다는 네. 거예요. 그걸 박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거든. 네. 그런데 그걸 3자 뇌물, 제3자 뇌물죄로 처벌했어요. 넣었어요. 거의 예. 경제 그렇죠. 공동체라고까지. 경제 공동체로 넣었어요. 그러면은 야 이재명 이분 2014년, 2018년 네. 성남시장 네. 때 일인데 소위 말해서 두산건설을 위해서 의료용 부지에 대해서 그 용도 변경 4등급이가 해줬다는 네. 거고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성남 FC 제3자한테 줬다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청탁을 여기는 명시적인 청탁을 받았다는 그렇죠. 거죠. 청탁을 네. 문건까지 나왔어요. 문건까지 나와 있고 의원하고의 만남도 있었고 그렇죠. 있었고. 또 내부적인 보고 절차도 있었다는 네. 거고 네. 그 성남 FC에 갔다는 것 결국 알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박 대통령이 제3자 뇌물, 네. 삼성물산 제일모직건의 합병권에 네. 대한 최순실에 대한 대가, 네. 제3자 대가 네. 지급을 해서 기소가 되고 처벌받았습니다. 네. 그거 유죄로 확정.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남 FC 후원금 사건은 중하면 중했지 전혀 경하지가 그렇죠. 않다. 네. 맞아요. 가볍지가 않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사안이다. 대표 그때서 박 대통령 현직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도 구속하라 그래서 네. 구속 수사라고. 구속 수사라고요. 그랬고 적폐라고 2010 그러고. 적폐라고 그랬고 이재명 그 시장은 그 당시에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체포영장 네. 발부해라.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런 사람인데 이게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고.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방탄 이제 1월 임시국회를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체포영장, 네. 구속적 구속 이제 법원에 네. 구속 심사에 네. 대한 이제 영장이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부결시키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런 아마 이 수순을 가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음. 검찰이 글쎄요 이번 성남 FC 건으로 구속영장을 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방탄국회가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칠까요? 칠까요? 구속영장을 칩니다. 아, 일단 친다. 아, 칩니다. 일단 아 그래서 저쪽이 그 왜냐면은 워낙 중하기 때문에 제3자 아. 뇌물죄는 네 명백한 3자 뇌물죄로 보이기 때문에 액수가 또 워낙 커요. 네. 100억 그게 개가 넘죠. 180몇 네. 억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 두산으로부터 50억, 또 네. 차병원, 네 또 네이버, 네이버 뭐 많죠. 뭐 네이버도 뭐 한 30억 가량. 그렇죠. 다들 그 다 인허가 관련이 예, 있어요. 예.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방탄국회가 예, 그 열려 있는데 예. 근데 민주당에서 이게 방탄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국회 가보면 사람 아무도 없고 회의 하나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외유 나가 계시고 국회의장도 내일 외국 나가신대요. 아니 이건 방탄 아닙니까? 명확한 거? 대체로 1월 달은 솔직하게 이게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원래 1월 달은. 없어요. 네. 이거 구정 전 1월 달은 네. 원래 없는데 이 사람들은 뭐 이제 무인기 사건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하자고 그러는데 안보에 아무 관심도 없던 분들이 결국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임시국회 소집 이유는 네. 방탄이죠. 네. 그렇죠. 얘는 명명백백한 네. 총력 방탄을 위한 이재명 대표 구속을 저지하기 위한 방탄국회.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참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본인이 이게 방탄국회가 있더라도 법원에 출두하면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과거에 우리 당 의원들 출두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의회가 이제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본인이 떳떳하다면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법원에 가야 됩니다. 아, 응?
방탄국회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줄 민주당의 네. 명분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네. 본인이 부채부 특권 포기하겠다고 대선에 그럼요. 공약까지 하신 분이 지금은 뭐 국회 방탄, 인적 방탄, 모든 방탄을 다 하고 계세요. 그 총력 방탄이에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윤상현 의원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본인이 당대표가 된다면 이것만은 바꾸겠다. 네, 하시는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DNA, 국민의힘의 DNA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가 바로 서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뺄셈 정치의 DNA, 네. 덧셈 정치의 DNA를 바꾸자. 우리 국민의힘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익 집단입니다. 이익 집단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우파 이념에 충실한 강력한 이념 집단으로 네. 바꾸겠습니다. 또 어떤 군림하는 유권자 국민한테 군림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서비스 정당, 서비스 정당. 서비스 그리고 정당. 진짜 당원이 주인인 정당. 네. 이걸 해주고 싶은데 꼭 하나 바꾸고 싶은 거. 네.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수도권 선거에 저같이 처절한 경험을 네.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수도권 민심에 누구보다도 가장 감각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네. 전략적 마인드를 네. 제가 갖추면서 전략을 제시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이 수도권 선거에서 이기는 네. 그런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윤상현 의원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자, 당의 DNA를 바꾸고 수도권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서 결국 윤석열 정부 나와서 대한민국이 성공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치펀치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